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전입니다. 오늘은 메디앙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앙스가 이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상당히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메디앙스라는 기업이 좀 우여곡절이 많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급락을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환기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메디앙스 주주님들은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디앙스가 이제 공시가 하나 나왔죠. 네,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다. 네, 라는 이제 공시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메디앙스라는 주식이 급락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환기 종목으로 되면서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비적정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왔는데 사실 앞서 감사 보고서라는 거는 적정이 나왔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비적정이라고 뜨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은 공포감을 좀 느낀 것 같아요. 특히 이 메디앙스라는 기업이 과거에 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잖아요. 비슷한 내용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정지되었고 실제 과거에 감사 보고서 한정이 뜨기도 했었고 이 상당 부분 상당 시간 거래 정지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투자자들은 조금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옛날에 감사 보고서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기 때문에 또 감사 보고서 문제 일으키면 어떡하지? 겁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분들께서 이 감사 보고서가 적정이 뜨긴 했지만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상당히 불안감이 가중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회사 측에서 입장 표명을 한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앙스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메디앙스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글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글을 클릭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메디앙스 대표이사 박수찬입니다. 참고로 이 메디앙스는요, 원래 이름은 보령 메디앙스였습니다. 네, 보령 메디앙스였고, 이 보령 메디앙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보령 제약과 관련이 있는 회사입니다. 네, 관련 있는 회사고, 정확히는 원래는 보령 메디앙스 휘하에 있는 회사였으나, 지금은 완전히 계열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별개 회사입니다. 네, 별개 회사고 사연은 어떻게 되냐면 이 보령그룹 회장님, 김승호 회장이죠. 김승호 회장 밑에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네, 4명의 자녀가 있고 4명의 딸이죠. 네, 4명의 딸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장녀인 김은선 회장한테는 보령제약을 그리고 현재 보령 메디앙스죠. 네, 보령 메디앙스의 최대 주주인 김은정 회장한테는 보령 메디앙스를 물려주면서 말 그대로 이제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 메디앙스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보령 홀딩스가 메디앙스 최대 주주이면서 그래서 회사 이름을 보령 메디앙스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계열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메디앙스는 사업적으로는 보령과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완전히 사업적으로 완전 분리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사업적으로는 메디앙스가 보령그룹과는 무관하게 이어지고 있고 당연히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저 완전히 무관하진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하고요. 이 김은정 회장이 메디앙스를 좀 못 이끌었습니다. 물론 이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이 환경이 좋지 않아 가지고 사업적으로 이제 산업의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실적이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아까 보신 것처럼 거래 정지, 상장 폐지 위기를 여러 차례 겪으면서 이 김은정 회장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가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메디앙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요.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된 분이 박수찬인데 일단 최대 주주는 여전히 김은정입니다. 요거는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보령 메디앙스라는 이름으로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많이 기억되는 종목인데 지금은 이렇게 계열 분리가 되면서 앞에 보령이 사라지고 메디앙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이 환기 종목으로 이제 지정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조심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써 있습니다만 간단한 내용은 이 담당자가 작년에 퇴사를 하면서 이런 이슈가 좀 생겼다. 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의구심이 생기긴 합니다. 네, 왜냐면 이 회사는 과거에 비슷한 이슈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네, 비슷한 이슈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내용으로 문제가 되었다고 하니까 사실은 주주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게 되면은 뭐 중요한 취약점 내용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재되었던 내용들이 조금 오류가 있었다. 미비점이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 이제 이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시정 조치를 실시하겠다. 뭐 관련해서 현재는 모두 보완이 되었다. 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사태만 놓고 본다면 이런 상황이에요. 일단 취약점이 모두 보완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라고 발표까지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는 일단 적정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환기 종목이란 게 어떤 취지냐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 주식시장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 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상패 하는 절차를 밟았거든요. 근데 이 관리 종목이라는 게 사실 문제가 생긴 뒤에 지정하는 겁니다. 이 회사가 뭐 이제 뭐 이제 횡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속 적자가 발생했다든지 감사 보고서에 뭐 한정 의견이 나왔다든지 뭐 거절 의견이 나왔다든지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관리 종목을 지정했습니다. 즉 얘는 문제 후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 늦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에 환기 종목이란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거는 약간 이상 징후만 있으면은 환기 종목을 지정하는 거예요. 약간의 이상 징후만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이 환기 종목 지정된 기업이 당장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당장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시그널만 나오면 뭐야 수시 검사를 하던가 아니면 정기 검사를 해서 너 뭐야 너 환기 종목 지정 사람들 투자자들이 좀 조심해야겠어 너 환기 종목 지정 이런 식으로 약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환기 종목의 지정이 어떤 큰일 나는 일까지는 아니에요. 엄청난 규제가 있거나 당장 투자자한테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분명히 이제 정상적인 기업에서 나오는 경고장은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가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무조건 보호 예수를 해야 됩니다. 환기 종목들은 뭐 이런 식의 제약이 있어요.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고 나면은 뭐 이런 식의 약간의 제약이 있는데 사실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내지는 메디앙스가 앞으로 어떤 매출을 내는 데 있어서 영업이익을 내는 데 있어서 크게 제약이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환기 종목 지정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닌데 이놈이 옛날에 이런 전과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상당히 놀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옛날 거 한번 공시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게 21년 3월 공시입니다. 21년 3월 공시인데 어 지금으로부터 딱 한 2년 전쯤이네요. 그쵸? 근데 보시면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비적정 등 사유로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이유 감사 보고 제출 공시에서 비적정 등이 확인돼요. 반복이죠. 오늘 발생한 건데 오늘 공시랑 다를 게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메디앙스가 너무 상습범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경기를 일으킵니다. 뭐야 또? 또? 이렇게 되는 거죠. 회사에서는 되게 정성스럽게 뭐 문제가 되는 거를 보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야 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솔직한 말로 메디앙스는 다시 보령그룹이 안고 가면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심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과연 이 김은정 최대 주주가 이 메디앙스를 잘 이끌고 갈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상당한 저출산 시대이고 출산율이 낮음으로 인해서 메디앙스가 하고 있는 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가던 시절은 이때였었고 이후로는 늘 내리막길입니다. 매출액도 쭉쭉쭉 떨어지고요. 영업이익도 쭉쭉쭉 떨어집니다. 회사는 성장이란 걸 좀처럼 못하고 있고 중간중간에는 회사가 위기설에 휩싸이면서 보시다시피 거래 정지가 되었었고 간신히 작년에 거래 재개된 이후에 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번에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고 급락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이번 것만 놓고 본다면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 생각합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 것만 놓고 본다면.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과거에 정가가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환기 종목 지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도 그러했는데 또 그러니까 뭐야 이번엔 진짜 상폐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또 저출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를 한번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오전에 공유를 드렸던 기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저출산 관련해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면에 보는 것처럼 30세 전에 아이 셋을 낳으면은 병역 면제까지 하겠다. 최근에는 다른 나라들의 저출산 정책들에 대해서도 인터넷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그리고 만 18세까지는 자녀 한 명당 100만 원씩 지원금을 주는 안이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아요. 확정이 된 것 같고 관련해서 이런 지금 기사들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고 앞으로 이게 확정돼서 발표가 되겠죠. 발표가 될 거니까 혹시 발표가 되면서 이제 꿈비를 비롯해서 저출산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게 된다면 그때 메디앙스도 당연히 어느 정도 반등을 시도할 건데 저는 그때 여러분들께서 탈출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상습범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관련주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 굳이 메디앙스가 아닌 다른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심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은 일단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저출산 관련해서도 현재 호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탈출하셨다가 다른 저출산 종목으로 공략을 하시거나 지금 시장에 좋은 종목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또 새로운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워낙 과거 전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사고 칠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황도 좋지 않고 과연 정부가 이 고강도의 저출산 정책을 펼치고 이게 시장에 나타나서 업황이 개선이 되고 그때 메디앙스가 큰 매출을 일으키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건데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고 과거에 사고 친 전적이 많기 때문에 투자 유치도 쉽지가 않을 거고요. 개인적으로 보령 그룹은 상당히 우량 기업입니다. 보령 제약은 우량 기업이에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보령은 이제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이 7천억, 영업이익은 매년 흑자인 우량 기업입니다. 제약 쪽에서도 전통의 제약사고요. 물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셀트리온이나 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팜이나 이런 기업들처럼 시장에서 당장 뭐 인기 있고 유명하고 거래량 팍팍 터지고 뭐 올라갈 땐 팍팍 올라가고 이런 종목은 아니고 좀 개별주 성향이 강한 기업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통의 제약사로서 매출액과 이익은 꾸준하게 잘 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차라리 다시 이쪽으로 편입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메디앙스는 리스크가 좀 있는 기업이니까 이번에 좀 탈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탈출 후에 어떤 종목을 공략할지 모르겠다. 좋은 종목을 나도 알고 싶다 하신다면은 영상 하단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아까 보여드렸던 카톡방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요. 링크 타고 놀러와 주시면은 제가 좋은 종목들 요 메디앙스 같은 주식을 탈출하고 진짜 이런 걱정 없이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정해서 공유도 해드리고 그리고 교육 강의도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교육 강의 진행하고 있으니까 클릭해서 놀러와 주시고요. 아래 카톡방은 저만 여러분들께 이제 카톡 그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방이기 때문에 입장하신 다음에는 카톡 없이 잠깐 대기해 주시면 제가 저희 관심 종목이나 좋은 종목들, 교육 자료들
공유해 드리니까 놀러 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상 허젠이었습니다.